자, 택배 노동자 숫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택배하는 일하는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적혈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빈혈이 있으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더 많이 돌아야 되고 심장이 적혈구를 돌립니다.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장에 계속 무리가 가면 심부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생리기간 동안에 필요하고 머리가 아픈 거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빈혈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빈혈이 생리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이런 빈혈은 생리기간이 아닐 때도 똑같이 빈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피를 계속 못 만들기 때문에 빈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빈혈이 먼저 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빈혈이 있다면 생리기간에만 철분을 먹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의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어지러운 것이 꼭 빈혈은 아니다. 숨이 찬 증상이 더 흔하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심장이 망가진다. 그래서 심한 빈혈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혈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빈혈 수치 9면 제가 심각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7 정도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보면 자, 어떤 마을에 빵이 없어요. 먹을 빵들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뭐 유럽의 어느 나라라고 해보죠. 거기에서는 빵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빵이 없습니다.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고 달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빵 공장 또는 제과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지 문제가 있어서 뭐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빵 만드는 기계가 망가지든지 하여튼 그래서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빵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빵이 나오지만 누군가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부족할 수가 있고 또는 어딘가에 버려지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못 가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루에 빵이 나오는 양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빵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누군가가 너무 많이 먹거나 어디에 버려지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빵이 나오는 양이 적다. 그러면 재료가 없거나 제과점 내부의 문제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오는 빵이 많으면 이런 부분들 소모가 너무 많다 아니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나오는 빵이 적으면 재료가 없거나 아니면 제과점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적혈구가 적다는 건데 적혈구가 적은 경우는 골수에서 잘 만들면서도 적혈구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피가 새거나 피는 잘 만들어지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피가 없어지는 거죠. 새거나 깨지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분, 비타민 B12, 엽산 이런 게 적혈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 이런 게 부족하면 피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골수에서 피를 못 만들 수가 있고 골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생불량 빈혈, 백혈병, 골수 이형성증 이런 골수에 문제가 있는 병들이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 샌다 이런 거는 월경을 한다, 생리를 한다 이거는 피가 새는 겁니다. 그런데 월경이 많아졌다, 주기가 짧아졌다, 한 달에 2번 한다 이러면 피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이러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크게 보면 재료가 부족하거나 골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소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하루에 나오는 빵이 많은지 적은지를 먼저 봤었죠. 그 마을에 빵이 없으면. 자, 적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수에서 잘 만드는지 골수에서 만들지 않는지를 봅니다. 이거를 보는 거는 어린 적혈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먼저 봅니다. 어린 적혈구가 많다. 그 나라에 어린애들이 많다.
이런 거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어린이들이 적다, 신생아가 적다. 그러면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빈혈도 이렇게 적혈구가 많은지, 어린 적혈구가 많은지, 어린 적혈구가 적은지 이걸 보고 어린 적혈구가 많으면 골수를 잘 만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적으면 만들지 않는다. 원인은 재료가 부족하거나 골수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다른 원인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에 대한 검사는 먼저 어린 적혈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어린 적혈구가 많다. 그러면 어디서 피가 막 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합니다. 뭐 코피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되게 피가 많이 나니까 그냥 병원에 오시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자기가 피가 새는 데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디선가 피가 샌다. 이런 거는 뱃속에서 피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조금씩 섞여 나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고 또 용혈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용혈은 피가 깨지는 걸 얘기합니다. 어린 적혈구가 잘 적다 이러면 피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철분, 비타민 이런 걸 먼저 보고요. 피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다면 이게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만드는 재료가 많으면 이거는 왜 빈혈이 있지? 골수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빈혈은 이렇게 증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빈혈은 없습니다. 그 수혈은 이렇게 재료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면 출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인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철분을 주면 해결이 되고 비타민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혈하지 않고요. 골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백혈병을 금방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동안에는 빈혈은 수혈이 필요하게 됩니다. 철결핍 빈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철결핍 빈혈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 철결핍 빈혈의 원인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뭐 음식물에 철분이 없다. 이러면 철결핍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프가니스탄, 뭐 특정한 나라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개발도상 국가들 이런 나라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듯이 우리는 진한 파란색이었잖아요. 선진국, 우리를 포함한 나라들입니다. 음식물에는 필요량의 2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릿고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철분이 없어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는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서도 이분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여튼 엄청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은 빠지면서 빈혈이 생긴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아주 심각하게 할 때는 철분 제제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철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한 적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철분을 안 먹어서도 대부분 아니고요. 철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먹는 것보다 철분 소모량이 필요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경우에는 임산부 때 아기 피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청소년기 때 키가 막 클 때 이럴 때 특수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철분이 빠져나가서가 문제입니다. 이게 철결핍 빈혈과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철분이 그럼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이거는 피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결핍 빈혈은 조금씩 어디서 피가 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결핍 빈혈을 일으키는 출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보면 월경, 이게 가장 흔합니다. 사실은 월경이 빈혈을 일으키는 철결핍 빈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고 그래서 가임 여성한테는 철결핍 빈혈이 가장 흔합니다. 아스피린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약이고 많이 쓰는 약이지만 위에 미세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밑에 것들입니다. 위암, 대장암, 대장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위시비장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심각한 병들, 치료를 해야 되는 병들이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질도 빈혈을 꽤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질환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월경하는 가임 여성을 제외하고는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빈혈이 아스피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아스피린 때문에 어디 궤양이 생겼는지 아니면 아스피린을 먹고 있지만 혹시 암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빈혈은 혈액 검사가 여러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혈액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혈액 검사를 해서 피를 많이 만드는지 적게 만드는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서 피를 만드는 재료들이 충분히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검사를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혈액 검사 그러면 한꺼번에 다 나오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많이 해본 놀이 중에 스무고개가 있잖아요. 스무고개를 할 때 한꺼번에 막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 잘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뭐 산에 사는 동물인지 뭐 들에 사는 동물인지 물속에 사는 동물인지 아니면 육식 동물인지 몸뚱이가 큰 동물인지 작은 동물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좁혀 나가듯이 빈혈에 대한 검사도 이런 식으로 좁혀 나갑니다. 그리고 가임 여성 외에 철계피 빈혈은 내시경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같이 중요한 질병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빈혈은 사실은 그 자체가 위험한다기보다는 몸에 위험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간